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지금 현존하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진합시다.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자전거 많이들 타시죠? 동호회도 많이 생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이 장려하고 있어서 자전거 인구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요 13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6%인가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위험하잖아요. 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스포츠 안전재단이라는 곳에서 883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대요. 자전거 안전사고 실태조사. 그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활동인구 한 명당 연평균 2.02회의 부상이 있고 전치 1, 2주가 되는 부상도 35.5%래요. 꽤 많이 다치고 계신 거죠.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위험하고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보험 어떻게 받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전거 보험이 좀 있었는데 도난이나 파손, 후유장애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보상해주던 입원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던 자전거 보험들도 있었는데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해요. 주작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율도 좀 크고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랑 다르게 번호판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해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싶고 다치고 있고 그렇다면 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지금 현존하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하고 잘 따라오십시오. 자, 첫 번째로 본인이 가입한 개인적인 보험들 있죠. 거기에서 청구가 가능해요. 일단 자전거를 탔든 뭐하든 입원을 했을 때 받는 특약을 가지고 있다. 입원했을 때 일당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했다. 수술비에서 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손으로 비해서 당연히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심하게 다쳐서 상해 후유장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는다. 가입이 돼 있다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망했을 경우도 상해로 인정돼서 일반 사망이나 상해 사망이 지급되겠죠.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나와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 저번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렸어요. 이쪽인가요? 여기에 지금 카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보상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특약이겠죠. 배상 책임이니까 내가 다친 부분을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받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상대방이 나를 자전거로 쳤다든지 자전거끼리 부딪혀가지고 사고 났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실을 따져서 서로 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일 경우는 상대방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 가해자 입장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입이 돼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뭔지도 몰라서 보상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입이 되셨냐라고 물어보시고 가입이 돼 있다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자체별로요 자전거 보험을 단체로 가입시켜 놓은 지자체들이 있어요. 자동 가입입니다. 거기 살고 있다면 자동 가입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성남시 그리고 제주도 도나 시나 구나 군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그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가입을 시켜놓은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동네 혹은 구 혹은 군 혹은 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겠고 가입이 돼 있는지 유무를 체크해 놓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 쪽에서 자전거 인구 육성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가입을 시켜놓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영조물 배상 공제라는 게 있어요.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그런 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움푹 패여 있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거기를 밟게 되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넘어져서. 그런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사고가 난 도로를 관리하는 시군구청의 자전거 정책 관련 부서로 전화를 해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이 돼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보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안전모 착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배상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안전모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항상 나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자전거를 주로 타시는 분들 차 뒤에다 이렇게 캐리어 연결해갖고 자전거 달고 다니시죠. 사고가 난 경우 캐리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 보험 자차를 가입할 때 거기에 특약으로 캐리어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캐리어까지는 부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탈부착하는 자전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부착된 것만 가능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로 내 개인 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가입이 돼 있다면. 두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내가 배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남의 거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지자체별로 자동 가입된 자전거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파악해 보셔야 된다. 네 번째, 영조물 배상 공제에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면 영조물 배상 공제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자차 특약에 추가로 특약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자전거 거치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자전거에 관련된 모든 보험에 관련된 건 다 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치셨을 땐 반드시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정진튜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보신 영상들이 있다면 꼭 챙겨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요 위에 제 얼굴 사진을 누르시면 구독이 가능합니다. 많은 구독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